사실 오늘 윤희숙 그 단장을 모신 이유가 뭐 여의도 연구원장이시고 공약개발 단장이시기도 하고 네네. 경제 전문가셔서 저희가 토론회 동안 봤던 것 중에 좀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게 호텔 경제학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어버린 이재명 후보의 얘기였는데, 어제도 이 토론회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 호텔 경제학 관련해서 본인이 했던 설명에 대해서 뭐 이게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다, 뭐 아주 고전적인 그 돈의 흐름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를 든 거다, 이렇게 설명을 해요. 전문가시니까 이거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. 예. 아니, 그 호텔 경제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살게 된다라는 성장론으로 얘기했잖아요. 예. 이재명 후보는. 네. 한국은행에서 그 학자를 지금 언급한 것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얘기였어요. 그러니까 이건 약간 시스템. 전문가적인 얘기지만 돈을 내면 결제가 되고 그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. 근데 네. 이분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. 경제는 순환이기 때문에 그 마을이 별로 경쟁력이 없고 생산성이 없어도 내가 기본소득 같은 거, 지역화폐 같은 거 그냥 쏟으면, 뿌리면 네. 잘 살게 된다. 이런 맥락에서 얘기한 거예요.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. 예.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그걸 자꾸 뭐 공산당이 한 얘기다, 공산주의자가 한 얘기다 이렇게 옆을 자꾸 잘못 긁은 건데, 이준석 대표가. 네.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, 기본소득 뿌리고 지역화폐 뿌리면 그러면 나라가 잘 살게 된다. 지금 기본적인 혁신이나 개혁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얘기가 저는 매우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해요. 예.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경제적인 상황에서 네. 지도자로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세금을 써서 돈이 돌게 하면 뭐 모두가 잘 살게 된다, 이런 희망적인 구조인데 지금의 우리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죠. 말씀이시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그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뚱딴지 같은 얘기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, 네. 토론회 하는 당일에 민주당에서 나온 걸 보면 이건 케인즈의 승수 효과에 대한 얘기다. 예. 그 돈을 넣으면 사람들이 그걸 쓰면서 점점 더 이 생산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걸 얘기한 거다.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지금 결국 거기 들어간 돈은 빵이잖아요. 그렇죠. 빵인데 무슨 승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일단 한 명은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호텔 그게 주인 같이. 처음에 돌다가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 네. 돈을 예약을 안 했으니 노쇼가 됐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분은 노쇼라든가 뭔가 약속을 지킨다라든가 그 뭔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혁신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된다, 이런 정직한 얘기는 저는 제가 한 번도 한 걸 본 적이 없어요.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에 논란이 됐던 이재명 후보 발언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호텔 경제학도 있고 커피 원가 120원 이런 것도 있고, 그 시흥시에 조성된 거북섬, 그렇죠. 웨이브파크 그렇죠. 문제 그렇죠. 이런 것도 있는데, 그러니까. 주로 이제 본인이 했던 정책 그리고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좀 따져보면은 사실과 다르거나 이런 논란이 좀 많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이제 경제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그거를 내용으로 막 들어가면 길을 잃어요. 예를 들면 네. 120원, 그 커피값 120원 문제도 저는 이재명이라는 분의 어떤 그 사람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. 사람들. 그분이 경제를 모르고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됨이 이런 거예요. 자영업자들 앞에 가면, 소상공인들 앞에 가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해요.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소상공인들 때문에 당신들이 못 사는 거다, 원가가 120원밖에 안 된다, 뭐 이런 얘기를, 그러니까 그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. 우리 앞에 오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하다가 딴 데 가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마음속에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. 중심이 있다면 단 하나, 그때 나한테 유리한가? 이거밖에 없어요. 그때 그러니까 다르다. 이번에 거북섬 얘기도 마찬가지죠. 거북섬이 지금 거기 막 자살하신 분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폐허 유령 도시가 됐는데, 예. 이분은 거기다 자기가 뭐 그 서핑하는 거를 인허가를 엄청 빨리 해줘서 거기를 계약을 이뤘다 이러면서 자랑을 엄청 했잖아요. 네. 자랑을 엄청 했는데 그 주변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챙겨볼 생각도 안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자기가 자랑을 한번 하는 거 그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동네에 계신 분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. 네. 자기 자랑 한번 하겠다고. 예. 그러니까 그분의 정치 들어온 다음에 그분의 궤적을 보면 단 한 가지의 원칙만 있어요. 내가 사는 거. 그러니까 뭐 대선 떨어지고 당대표 온갖 무리를 해서 당대표 들어왔고, 당대표 들어온 다음부터 자기를 위해서 온갖 방탄을 하고, 지금은 재판 중지시키고 면소법을 내고 이러면서 모든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면서 결국 나만 산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산다는 전제 하에서 그때
인기가 있을 만한 것을 쫓아다닌다. 지금 호텔경제론이나 거북섬이나 120원 발언이 다 같은 궤적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막 그 더 깊게 들어가서 내용을 따질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고 그렇죠. 따져보면 상충된 말을 하고 뭐 이런 그렇죠. 부분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말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제가 별 의미가 없어요. 다 틀린 말인데 네.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로 꿰는 말은 아생연후 실용입니다. 아생연후 내가 예.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라야 어떻게 됐든 말든 자영업자나 어떻게 됐든 말든 남의 마음을 다치거나 말거나 내가 사는 거 아생연후 실용은 나한테 유리하냐. 그것만 있어요, 그분은. 예. 그래서 저는 그 토론회를 보면서 무슨 내용에 조그마한 게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, 정말 저런 얘기를 하면 한국 경제, 지금 우리 위험한 한국 경제에 아, 정말 큰 충격을 주는 일들이 앞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겠다라는 걱정보다 그런 걱정도 크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자리까지 왔을까? 그런 그 한탄이 있습니다.